안녕하십니까 링거TV 시청자 여러분, 배현약사입니다. 오늘은 약국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서 우리 링거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떠한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는데요. 날씨가 참 좋아요. 간만에 햇빛을 본 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간만에 이렇게 또 햇빛을 보고 상쾌한 공기를 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. 그래서 밖에 지금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드는 생각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요. 드는 생각이 콘드로이친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. 콘드로이틴을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광고 품목도 좀 있고, 그리고 뭐 인터넷 온라인에, 그리고 뭐 홈쇼핑까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콘드로이틴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, 콘드로이틴은 나이가 먹으면, 연세가 들면 누구나 먹어야 된다, 이거 맞는 말일까요? 그런 생각을 갖고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어디가 안 좋으면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, 특히 관절이 안 좋으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콘드로이틴의 경우에는 뭐 관절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, 그게 이제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정이 돼 있고, 그러니까 그 기능 인정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기능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효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그게 그 임상이라든지 이런 실험 논문들을 보면은 대부분 건강한 관절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절이 손상이 되고 있는, 즉 염증이 생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그게 건강한 관절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, 이런 개념보다는 이미 손상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해준다, 이런 개념인 거예요. 이해가 좀 되실까요?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.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이미 손상되어 있는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개념으로 좀 잡을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콘드로이친은 그냥 아무나 먹는다고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관절이 튼튼한데 먹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거, 도움이 별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,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. 그래서 콘드로이틴은 어떤 사람이 먹는 게 좋으냐, 그렇다고 해서 뭐 관절에 염증이 심하게 지내는 사람이 콘드로이틴만 갖고 치료한다, 그것도 뻥이죠. 그거는 정형외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의약품을 복용하셔야 돼요. 물론 콘드로이틴도 함량이 높은 건 의약품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, 보다 이제 염증을 잘 가라앉힐 수 있는 소염 효과가 확실한, 그러니까 항염 효과가 확실한 제제를 쓰셔야 되죠.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염 진통제들 아니겠어요? 뭐 세레브렉스라든지 이러한 제제들을 장기간으로 써서 관절의 염증을 막아서 관절이 더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콘드로이틴을 써야 되는 사람일까요? 지금 이제 보여드릴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에서 뻣뻣함이 15분 이상 지속이 되는 사람이에요. 이런 사람들은 연골과 수분 유지력이 저하되고 초기 염증 반응일 가능성이 높죠. 두 번째는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관절이 뚝뚝 소리가 나면서 뻐근한 사람이에요. 이런 사람들은 관절 윤활래, 그게 점도가 감소해서 마찰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날씨가 변하거나 할 때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시큰거리고 아픈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기압 변화에 따른 관절막 신경 과민 반응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복용을 고려할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하중이 관절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연골 마모 위험이 가능하겠죠.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렇게 보통 네 가지 경우를 많이 안내해 드리는데,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관절이 특별히 아프지 않은데 내가 뭐 운동 많이 하니까 관절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다, 이런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. 오히려 운동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인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관절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콘드로이틴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과한 운동을 해도 괜찮겠지?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. 콘드로이틴이 관절의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, 오늘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분들 중에서도 콘드로이틴을 드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콘드로이틴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. 어쨌든 콘드로이틴의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이 먹으면 분명 효과를 잘 볼 수 있고요. 단 콘드로이틴의 경우에 함량이 높은 제재를 쓰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위장장애가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고, 출혈성 증상이 간혹 혈액응고가 좀 낮아지면서 출혈성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항응고제를 드시거나 혈점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.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하시고, 우리 뭐 구입하실 때는 꼭 약국에서 약사와 상의하셔서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,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공원에 걸어가면서 콘드로이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. 하여튼 적절한 영양 섭취, 적절한 기능 물질의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, 적절하지 않은 기능 물질의 섭취는 돈만 낭비한다, 이런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다음에 다른 또 좋은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